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특별 인터뷰입니다. 이번 인터뷰는 아시아경제, 딜사이트 경제TV, 위키트리, 그리고 헤럴드 경제까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깊이 있는 대화는 각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과 지면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며 주요 장면들은 숏폼 영상으로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님, 조금 긴장되시죠? 예, 다들 패널 분들이 다들 아주 명망들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조금 놀렸습니다.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함께 진행할 패널들을 소개합니다. 노혜섭 위키트리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환 딜사이트 경제TV 호남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헤럴드 경제 서인주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경제 호남 취재본부장 김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정준호 후보님입니다. 정 후보님은 광주 북구갑 현역 국회의원이시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젊은 정치 세대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광주 동신고 출신으로 2001년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당시부터 지역사회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지역사회 뉴 리더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 중에 최연소 후보이기도 합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준호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가벼운 질문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요즘 빠듯한 선거 일정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하루에 잠을 얼마나 주무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는 목포 업한장, 여수 업한장 이렇게 새벽 어시장을 위주로 많이 돌았더니요. 새벽 한 4시까지 가야 돼서 밤 11시에 자도 새벽 한 3시 정도에 일어나야 돼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좀 자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쪽잠이 보약이라고 네. 했는데 보약인지는 모르겠고 쪽잠 안 자면 힘든 수준으로 네. 수면 시간 확보가 좀 어렵긴 했었습니다. 네.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못해 25시간 그 정도로 쪼개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노혜섭 본부장부터 질문에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준호 후보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생각을 꿰뚫고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호남 통합을 성공한 정준호 후보인데 40년 장벽을 하면 통합 설계자, 그 다음에 전남 광주 통합 특별법 최초 발의자로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 정 후보가 이렇게 통합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특별시장에 도전을 하는데요. 그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 충남 그 통합이 12월 중순경에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오찬으로 대전 충남 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저녁에 당시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의도로 오셔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초선 의원들 몇 명 불러서 저녁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셨던 말씀이 대전 충남은 내일 이제 오찬 자리로서 이제 정리가 될 거고 확실하게 이제 통합의 시작을 하게 될 거다. 근데 광주 전남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본인이 통합을 주장하는 거는 잘한 거지만은 너무 거기에 목매달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이게 저한테 격려일 수도 있고 그래도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조금 약도 좀 오르고요. 왜 광주 전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석이라는 게 임기 내에 대전 충남 한 군데만 통합을 시키고 끝나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네. 2번 타자, 3번 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번 타자는 광주 전남이겠다. 네. 근데 광주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라든지 이 민주당과의 일체감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추월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대전 충남도 단체장은 다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언제 이런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 사실 법안 발의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들 하나 한 분 한 분 이제 찾아가며 설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통합이 되고 대전 충남 대구 경북가 안 된 걸 보니까 역시 제 판단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이 역동성이라는 거를 정말 잘 담아내가지고 이 전국화 무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소회가 굉장히 남다르긴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경쟁 구조 속에서 오히려 지역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간 20조 원 지원이라는 기회가 있는데요. 후보님이 구상하는 전남 광주형 모델 어떤 미래 도시입니까? 그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저는 전국적 선도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정말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신도시를 중앙 집중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광주 전남에서는 서남권에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 사이클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선도 모델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체가 지방에 내려와서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델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으로서 20조 정도 상당 부분 사용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모델로서도 이 선도 모델은 광주 전남의 호남 정치 자존심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은 모든 어떤 정치적 이슈도 광주 전남에서 했던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나니까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이 이 명칭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이 이제 경기가 허물어져 가지고 뭐 담양, 영광, 장성, 한평과 같은 이제 4개 군이 막 연달아서 되는 이상한 게리맨더링 이런 이제 지역구가 없어질 거고 담양은 뭐 광주 북하고 인접한다든지 공구는 광주 하수원하고 인접한다든지 이런 이제 지역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도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줄어든 숫자를 권역형 비례대표대로 이제 만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 개혁이든 개헌론이든 간에 광주 전남이 만들어놓은 의사 결정이 개헌론이든 어떤 모델이든 다른 지역에 이제 그 선도 사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호남이 광주 전남이 그 대한민국에서는 변방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법안까지 발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모델, 정치적 모델로서의 이제 두 가지 선도 모델로서의 그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 구상하는 전남 광주 모델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뵀는데 그 머리도 이발도 되게 멋지게 하시고 네. 오늘 새신랑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신경 많이 쓰고 친구 되게 많이 쓰시고 네. 오신 것 같은데요. 저 이제 다른 후보들 중에 연설에 네. 나갈 때 뭐 목소리는 크게 해야지 하길래 제가 아니 저는 외모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광주 전남 통합하면 이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주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 또 전남을 또 보면은 전남도 뭐 동부권도 있고 또 중부권도 있고 또 서부권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서 또 예산 문제라든가 또 소외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갈등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같은데 통합 시장이 되시면은 이런 이제 갈등 구조 어떻게 좀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 전남의 5일장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지 모르겠다. 효능감을 요구를 하세요. 첫 번째 공청회 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상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질문이 아니 광주와 전남이 합쳐져서 도시가 2배가 되면 우리 리 단위에 있는 마을회관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뭐가 좋은 거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말씀한 것처럼 모든 권역이 다 이득이 되는 체감이 느껴지는 통합이어야 됩니다. 광주라는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광주라는 도시가 사라졌는데 도대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뭐가 좋은 거냐. 목포는 그러면은 남학정사가 분할되다 보니까 또 소외되는 거 아니냐. 동부는 계속 이게까지 지금 철강 화학 단지가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아질 기미가 통합된다고 해서 이게 여건 대외적인 여건이 나아지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 개의 축이라고 하는 권역별 어쨌든 그 특별시 내에서의 권역별 성장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축, 광주, 서남권, 동부권의 이 세 개의 축이 각자의 역할 분담을 가지고 네. 여기서 시너지를 어떻게 낼지를 얘기를 좀 같이 해야 되는데 네. 광주, 전남이 나눠졌을 때는 전남도 동부권, 서부권이 제대로 소통을 못했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광주가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이 세 개가 같이 논의를 하는 테이블을 열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그 테이블부터 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뭐 지역 간 갈등 뭐 이런 것이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각 후보들마다 주청사를 어디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각 지역별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투표를 벌써부터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뭐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이 문제를 사전에 정리를 하지 않고 간다라면은 지역 간 갈등의 소지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우선 나주 이제 신정훈 의원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청사 문제를 공론화 모델 경선 중에 하자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제가 동감을 하고요. 네네. 솔직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8분 지금 이제 7분이 후보가 됐는데 후보분들의 지금 깔려있는 생각이 이거를 용목을 결정을 미리 오픈할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당선되는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좀 넘어가는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시장이 발표가 돼서 그분이 남학청사건, 광주청사건 하나를 불편하니까 6개월 만에 뭐 하나를 독자적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건 안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 기준을 좀 세워놓는 경선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즈니스 서포틀리 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MB 정부 때 비즈니스 뭐 프렌들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모여 있는 서남권에 뭐 삼성 반도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거기를 지원하는 부서는 다 남학청으로 가야 됩니다. 동부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과 관련된 기업체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체를 서포트할 수 있는 부서는 다 동부청사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지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청사 배치가 논의가 돼야 되고 광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광역 교통망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광주에 있는 교통 체계가 전남으로 확산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교통망과 관련된 교통 공사라든지 이런 본부는 광주에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능적으로 분산하는 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총무나 인사부서와 같은 컨트롤 타워 부분은 6개월이든 1년 만에 순환근무로서 어쨌든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지역 뭐 민들의 의견을 조금 뭐 많이 이제 들어보면은 지금 후보들이 나와서 전부 좀 어정쩡하다. 방금 우리 후보님도 뭐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청사를 뭐 세 군데로 이렇게 분산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 헤드쿼터 청사를 그렇게 6개월로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면은 공무원들마저도 머리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아마 통합특별시장이 순환근무하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더 네.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그렇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남학청사건, 동구청사건, 광주청사건 하나로 그냥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어있는 청사가 생기는데 거기는 과감하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받는 그 공공기관들을 다 그냥 채워 넣어버려가지고 별도의 그 상권이라든지 이런 경제권을 유지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 부분은 일단은 순환근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상당히 신선하게 들려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다음 질문 저희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특별시장 경선에는 7명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7명 후보 모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인데 그 우리 정준호 후보만의 강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5극 3특 통합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6분의 후보님들은 지방선거전 통합 주장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저만 먼저 가장 빨리 진행을 하고 1번 타자로서 이재명 정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게 되면 초대 통합특별시장의 임기는 정확하게 이재명 정부의 임기하고 똑같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같이 가야 되는 통합 설계자로서의 지금 초대시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합을 잘 맞춰야 되고 가장 이 이슈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통합특별시장이 됐을 때 이 특별시장의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특별시민의 지위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반발적이건 한발적이건 앞서가서 생각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총리, 주무부처 장관들 매주 만나면은 지역 현안과 가지고 별도의 미팅 자리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만나기 어렵거든요. 매주 만나서 국무회의 끝나고 현안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 지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씩 앞서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합특별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남들이 하지 못했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반발적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합을 하자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했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 언론사 제가 국장님들 뵙고 후보의 강점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좀 어필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다들 이해를 못 하셨는데 지선전 통합이 성사되고 나니까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여드릴 모습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선 후보 중에서 우리 후보님하고 케미가 잘 맞는 아마 후보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저런 후보는 나하고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이 안 맞다, 뭐 이런 후보가 아마 마음속에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쉽게 뭐 노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접근이라도 좀 해줬으면 어쩔까 싶습니다만. 다른 후보님들은 실명 거론 잘 안 하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라서 저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아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감사합니다. 케미도 잘 맞고 예. 또 잘 안 맞는 그 후보가 일치됩니다. 저는 우리 현 강기정 시장님 예. 잘 맞을 때는 정말 잘 맞습니다. 네. 통합도 하자고 하니까 막 밀어붙이고 이런 거 잘 맞습니다. 근데 우리 뭐 광주 교통 문제라든지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맞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결론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잘 맞을 때 정말 케미가 잘 맞고 또 불편하기도 한 후보는 저는 강기정 시장님 한번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노혜섭 다음 네, 제가 본부장님. 예.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경선을 앞두고 상당히 이렇게 행사장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광주 시내권은 후보님이 다닐 때 택시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송정역에 올 때 이제 밤늦게 밤차 타고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행하는 뭐 스태프들 반두 시간 또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 오는 것도 좀 불편하고 네. 그리고 송정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 정말 빠릅니다. 특히 뭐 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한 번은 제가 보니까 그 지역 행사가 있어가지고 용산역에서 4시 8분 KTX 타면 제일 빨리 여기서 5시 44분 도착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충장로에 있는 행사장을 갔더니 차 타고 오시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한 40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빠를 때는 정말 빠르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그래서 택시 이제 기사님들하고 택시 타면서 뭐 이런저런 말씀 나누고 인사 드리는 것도 제 낙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은 경선 과정에서 시민 공천 배시 문제, 사실 그게 좀 기대도 좀 됐었고 또 우려도 좀 높았어요. 저 이렇게 지금 공천 과정에서 이게 좀 배제됐단 말이죠.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아쉽다기보다는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신에 네. 이번에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전남 시민도민들은 광주 후보를 이름만 알고 몰라요. 특히 저 같은 초선 의원들은 전남에 계시는데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광주 후보를 전남 도민들이 이름만 들어보고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이제 통합특별시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인지도만 가지고 지금 뽑을 수는 없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관위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지도부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걸 바꿔버렸단 말이죠. 이계호 장관이 이계호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불만을 이제 제기를 하시면서 이제 후보자로 사퇴를 하신 이후에 정청래 대표하고 국회에서 이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그래 5대5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다. 자,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그 입장은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5대5 원칙을 유지를 하면서라도 경선 일정을 최대한 뒤로 빼서 토론회라도 뭐 다른 지역에서 한 번, 두 번 할 때 여기는 세 번, 네 번 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안 권리를 보장하고 맨 마지막에 경선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경선 일정 맨 앞으로 끌려서 서두르고 있단 말이죠. 서두르고 있는 이 원칙에 이 입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광주에 뭐 보궐선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특정한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게 끌어낸다라고 하는 거면은 이 지도부나 이거 관련된 사람들은 나중에 책임질 것까지 저는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네. 5대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경선 일정을 제일 뒤로 빼가지고 토론회 보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책 배시 문제가 채점 그 권한은 없다라고 하지만은 최소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개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비전이라는 게 높게 책정이 된 후보가 누군지 그 순위라도 공개를 해서 이 투표에 반영이 되게 만들어야지 합리적인 경선이 될 거다. 저는 강하게 이렇게 좀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질문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남 광주가 야심차게 지금 통합시의 출범을 앞두면서 뭐 희망 섞인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앞에서도 뭐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청사 문제 그렇고 소 지역 간의 갈등 구도가 상당히 지금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거든요. 이를 해결할 후보님만의 뭐 통합 치유 정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전남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그 활동가들이 많이 있으시고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할 때 이제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노사정 이게 지금 이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시민사회를 넣어서 노사정민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 제야의 이 성숙한 의식이라는 굉장한 큰 자산이거든요. 노사정의 그 민간 우리 제야 그 단체들의 좀 그 역할을 좀 주문을 하면서 권한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분들이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듣고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 공론화 모델을 하나 광주에서 전남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전국을 확산시킨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사정민위원회와 같은 시민사회 제야 시민단체가 의사결정에 들어오는 공론화 모델을 이 기회에 한번 만들어서 갈등치유 모델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역민들이 아쉬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뭐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 관련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해남 우한 그 신안 지역에 추진 중인 반도체 AI 클러스터 이 계획이 실제로 산업으로 이어지려면 전력, 용수, 교통,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그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현실화하실 계획이신지? 굉장히 이제 좀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기업체 입장에서 불안 요소 문제를 체크를 해서 그걸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불안 해소 비용으로서 20조 중에 일부를 저는 써야 된다라고 보고요. 가장 급하게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많죠. 근데 기업체들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뭐가 불안하냐 그랬더니 기후라든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만 믿고 왔다가는 에너지 불안 요소가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도 좀 넣어가지고 에너지 믹스를 구축을 해서 완전히 전력 문제는 어떤 불안 요소도 없이 다 광주 전남은 해결을 했으니 내려와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용수 문제는 더 지금 직접적인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기업 쪽에 얘기를 해보니까 서남권에 있는 물은 풍부하지만 쓸 수 있는 물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수 절차가 필요하다. 깨끗한 물이 더 필요한데 그런 정수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들이 얘기가 좀 조심스럽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지금 100만 톤이 그 확보가 돼 있고 하루에 2만 톤만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이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가물었을 때는요. 그래도 광주 전남은 농업연수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감으로쓸 때 공업용수를 우리가 보장받는다는 개런티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경선 과정 중에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물더라도 기업체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 핵심적인 부분의 용량의 용수는 우리가 그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농민단체라든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가 이 경선 과정에서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되는 통합특별시장이 정치적으로 다 떠안으면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게 후보들 사이에 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1, 2 선두 후보도 얘기 꺼내기 어렵고, 저 후발주자, 후순위권 후보는 뭐 당선된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가 예민한 문제 굳이 뭐 끌어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에너지 믹스하고 그다음에 용수 문제, 그 공업용수 보장하는 문제, 이거는 경선 기간 중에 빨리 후보들 사이에 치열하게 토론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기업체가 내려올 겁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후보님께서 AI 중심 초광역 도시를 만들고, 또한 10년 내에 인구 500만 금액의 새로운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예산 확보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 통과 후에 정부에서 20조 원을 이렇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치지 않고 우리 후보님께서는 1년을 더 연장해서 5년간 해서 30조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오늘 이거 방송 마치고 저녁에 청와대 만찬이 잡혀 있는데요. 그때 가서도 제가 대통령한테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1년에 5조씩 해서 3군데가 진행이 되다가 2군데는 안 되고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됐습니다. 그 재정 당국에서는 10조 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세이브가 된 거죠. 그 중에 절반씩 해서 2년. 그러니까 2026년도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됐지만은 대구 경북이나 충청도는 이제 2년 뒤에 총선 때 2028년도 통합을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2년 정도가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확보된 20조 중에 절반이 10조라도 줘가지고 30조를 지원을 해달라. 이런 주장에 왜 다른 후보들이 지금 동참을 안 하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기자회견을 했더니, 그 대구 경북에 이제 경북메일이라고 하는 유력 일간지가 있는데, 일면 토끼사에 정준호가 대구 경북 통합 안 된 비용 호남에 물어달라고 했다고 이 주장에 지역 정치권이 경악했다라는 게 일면 토끼사로 실렸습니다. 대구 경북 보수 지역의 언론을 경악시킨 정치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재정 당국 확보해놨으니까 이거는 안 쓰는 돈이니까 광주 전에 받아올 생각을 해야죠. 네. 이렇게 해서 30조를 만들어가지고 예산 투입을 해서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 만나서 전국 노래자랑도 2등보다 1등 상금이 더 큽니다. 2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10조 더 주십시오. 제가 오늘 면전에서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30조 원을 꼭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항 문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 전남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위 의원을 알고 있는데, 지금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유가족 측에서는 지금 사고 조사, 또 진상 규명, 또 안전 문제 확보 이제 이런 걸로 계속 지금 밀어주고 있단 말이죠. 또 광주공항은 광주공항대로 임시선, 국제 임시선 개통하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행 관광업계도 지금 거의 고사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재개항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해법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금요일날 무안공항을 가서 이제 유가족들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빠른 재개항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금요일 다녀와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 추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이 유해가 수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공항을 재개항시킬 수는 없고요. 이 신뢰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유해 작업, 발굴 작업이 다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얘기 발표가 한 번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유가족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광주공항에 다시 다 와야 된다고 하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이제 무안공항 12구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국토위 위주로 해서 이제 권영진 대구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국토특위가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권영진 위원장하고 둘이 광주공항 그 국제선 유치하자라고 뜻을 모았었습니다. 근데 안 됐던 이유가
이 국제선 수속을 밟을 공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증축 비용이 필요합니다. 음. 근데 이거를 가설 자재로 증축을 하면 싸게 들지만은 정식 콘크리트나 이렇게 벽돌 자재로 하게 되면은 비용이 조금 더 들게 되죠. 근데 광주시나 이런 데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10억, 20억이라도 더 들여가지고 빠른 증축 비용을 확보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안공항이 6개월 안에 재가용이 될지 3개월